자, 박근혜의 옥중 정치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 공화당이 내년 총선 영입인사 50명을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파급력은 얼마나 클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명을 우리 공화당으로 바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이름으로 짓자고 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관련된 독차 한번 들어봅니다. 올해 안에 한국당에서 한 40에서 50명 정도의 의원이 동조 탈당해서 합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당 내 의원들이 부글부글하죠. 어제도 의원들이 몇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한국당 망했다, 참 큰일 났다,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수 우파의 본산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심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친박신당은 생긴다. 예. 그리고 박근혜는 존재 자체가 정치예요. 과거 삼김처럼 특정 지역에 공천을 하면은 당선시킬 힘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자기 탄핵을 찬성한 한국당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신당은 생기고 예. 최소한 지금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20명 이상을 당선시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것만은 점쳤습니다. 예. 파괴력이 있을 거다. 있죠. 이렇게 예상합니다. 존재 자체가 정치라니까요. 예. 예, 차정 교수 어제 박지원 의원 분명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정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그 보이는 건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자유한국당 경선 때, 전당대회 때 한교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듯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냈을 때 그 부분과 관련 논란이 일었을 때 분명히 아마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거든요. 만약에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가 내 뜻하고 다르다는 식의 아마 액션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본다고 한다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상당히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하고 유영하 지금 변호사가 자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중이라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소위 말하는 흘러간 물들이에요. 그런데 좀 오래된 올드보이들이고 하지만 저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이 총선의 임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저는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저는 근데 그 파급력의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판례를 생각했던 적어놓은 것처럼 생각의 자유는 있죠. 그러나 염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국가 원수를 지냈던 분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파장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의원 문제는 이런 설이 나오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공화당을 취재해 보니까 이런 리스트가 있다더라. 그리고 거기 이름이 올라가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봤더니만 그런 생각 없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고민해 보겠다는 사람이 좀 있었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공화당이 희망하는 리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하는 리스트를 사실은 기자가 먼저 취재한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취재해 볼까 하고 흘린 얘기 아닐까 보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2,000명 리스트를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 리스트에 오른 명단을 보니까 또 한 예를 들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라든지 박창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친이계고 또 일부는 또 주로 TK에서 일하셨던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뭔가 정치적인 마케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스트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신뢰도 얼마나 보세요? 명단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오케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가 나가야지 오케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애국당도 아니죠. 우리공화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 대표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조 대표님도 확정된 사실만 얘기하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천막을 앞으로 계속 칠 거다. 이 정도면 얘기하지 리스트가 누구누구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리스트 얘기는 조원진 대표 입에서는 안 나오나요? 안 나왔죠. 그걸 함부로 명단까지 저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한테 그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뭐 절차도 많이 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유영하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사천리로 가기 위해는 좀 시간이 걸린다. 박 전 대통령의 뜻처럼 많은 보도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아까 이제 예결위원장 놓고 친박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탈당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있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접촉한 분을 한도로 말씀드리면 소위 친박 정치인으로 알려진 분들 몇 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아마 군불대기 같아요. 일단 방을 덮여놓는 건데 그 방에 뭐 누가 들어올지 방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의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보수 분열을 또 부추겨치는 그런 또 하나의 행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근거 있는 그런 언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옥중 정치 신빙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 운영을 뭐 최순실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에 맡겨놨던 분인데 지금 옥중에 앉아서 무슨 옥중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조원진 대표나 홍문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얘기 한마디 했을 텐데 그걸 부풀려서 호가호위하고 날뛰 낡은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우리 공화당,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었죠. 그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뭐 교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얘기만 떠돌 뿐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으로 봤을 때 다분히 박근혜라는 그런 상징성을 내세워서 강경보수층 내지는 TK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 박근혜 향수파리를 지금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나 홍문정 의원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박근혜 파리를 통해서 그런 세력들이 모아지고 키워나가고 다음 총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친박연대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선에서 즉 민주당이 폭망했고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분할 투표를 해도 충분히 다 당선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예요. 지금 보수 유권자층은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을 모을 거라고 보고 저런 시도가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선거 결과를 낳을 수는 있지만 저 자체로 정치적 성공 가능성은 없다. 현근택 부대변인 견해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자 생존에서 뭐 아까 지금 뭐 교섭단체까지 만들 거라 했지만 그렇게는 안 보지만 아주 경쟁이 뭐 한 치열한데 1, 2%, 2, 3% 차이 내서 접전이 붙었을 때는 제가 보기엔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은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뭐 유영하 변호사가 뭐 제2의 최순실이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정치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인 스타일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총선 때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박근혜 옥중 정치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되는가 한번 짚어봤고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다시 천막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번에 천막을 철거한 뒤로 또 다시 설치했었죠.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 오는 것 상황 봐가면서 조금 빠졌을 때 다시 천막을 못 치도록 이렇게 큰 화분을 139개나 설치를 했는데 자, 조원진 대표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천막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막으려면 화분 5,000개는 있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헌법 8조 1항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진상규명 2017년 3월 10일 날 예. 아무튼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 네. 그래서 사실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쳤고 네. 지금은 청계광장 앞에 옮겨져 있는데 네. 뭐 이번 일요일까지 제가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다시 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죠.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에다 대형 화분들을 100여 개를 들여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광화문 광장은 예. 대단히 넓습니다. 아하,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 텐트를 못 치게 하려면은 예. 화분 한 5,000개 갖다 놔야 될 거예요. 예, 최경철 의원 아까 조원진 대표 확실한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치할 거로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검토도 다 끝났고. 화분을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그 사이로 친다는 예, 말인가요?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조원진 대표님 말씀은 우리 공화당에 텐트 전문가가 엄청나게 많다. 아이고. 텐트 전문가뿐만 아니고 온갖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서구의 민주주의에서 시행하듯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와서 한다. 그만큼 어떻게 텐트를 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술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텐트의 효과가 굉장히 커졌고 이것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기에 빠져든 이상 공화당의 텐트 치기 작전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최종 교수 하기사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막 논쟁이 없었다면 이름이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 바뀐 것 아는 분도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더 이상 천막 못 치도록 그러니까 지금 대형 화분을 갖다 놓았다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시선이 쏠리고 있으니까 이걸 나름대로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자신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원진 이 대표의 지금 세비에 대한 감유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 수돗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서울시장 월급 감유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감유 들어온 거 당에 들어왔지 내한테 들어온 거 없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세비에 대해서 감유가 걸릴 경우에는 생각이 바뀔지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러한 이 정치적인 마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소모적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공당을 자체한다고 한다면 조금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하고 서울시는 그러면 꼭 철거하겠다고 하고 주말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쪼록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